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기 소하천 재예방사업 67페이지와 뭐 저기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저기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산불 감시 기간이 이제 끝나고 삼척시가 이제 장마와 가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에도 우리 현장에서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께서 배수구 정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척은 이제 관내 소하천이 184개가 있고 지방 하천이 13개가 있는데 우리 소하천과 지방 하천 그또 가뭄과 저기 장마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하고 있는지요?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그 급한 부분은 소하천하고 하천하고 준설 사업을 좀 추진했습니다. 추진하고 국가 하천인 50천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원주지방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좀 소요돼서 지금 수목 제거라든가 이건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끝나면은 7월 중으로 바로 수목 제거나 지장 수목은 제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상습 침수구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수구 준설하고 그 대비책을 이렇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 교동굴다리나 보건소, 하실길 이쪽으로 지금 9개 구역을 지금 선정해서 그 정비 업체를 지금 선정해서 지금 점검 정비를 지금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 금주부터 뷰물바지 청소하고 어떤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사전 점검은 또 물론이고 그 침수 발생 시 우리가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과나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항상 만전에 대비를 해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또 저기 가뭄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해야 되고 관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또 수시로 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정이 우리 삼척시에는 206개소 78페이지입니다. 206개소가 이렇게 있는데 관정에 대한 부분도 사전 점검을 해서 가뭄이 됐을 때 농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금년 3월 말까지 해서 일체 점검을 다 했고 뭐 고장이나 이런 건 수리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제 그 수리개나 이런 데서 고장 신고가 접수되면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응급 조치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이번 이제 또 태풍도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장마와 가뭄에 대해서도 최선의 대책을 세워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가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48페이지 도로 관리 관련해서요. 지금 대부분 이제 도로가 본 의원이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어떤 그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가 그다음 이제 차선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겨울철에 눈이 와서 제설 작업으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또 이게 어떤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겨울 되기 전에 작업하는 것보다가 겨울이 끝난 뭐 봄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겨울 전에 이제 작업을 서부 초등학교 부근에 보니까 그 전에 작업을 했는데 또 겨울 지나고 나니까 또 훼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하시면 아마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유념해서 그 올해부터는 그렇게 네, 네,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설 작업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도시계획 도로 관련해서요. 예. 청와중학교 앞쪽에 이제 공사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8월에 이제 준공 예정인 것 같은데 그쪽에 좀 일부 민원이 있는데 뭐 나쁜 민원은 아니고요. 뭐 나쁜 의미에서 민원이 아니고 그쪽에 뭐 자투리 공간이 혹시 있으면 운동기구를 좀 설치해달라는 어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예. 예. 다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달 해진 아파트 국도 7호선 이 예.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양 니첼 그쪽 같은 경우는 좀 공간이 좀 넓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그 부지 매입이라든가 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그 가스 충전소 부분에 이제 그 진출입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쪽 이제 공사를 이제 앞으로 하다가 보면 주민들의 어떤 불편상이라든가 또 간혹 피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고요. 예. 그 공사 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여유 공간이 있다든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이 주민들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어떤 문화 공간이라든가 뭐 예를 든다면 뭐 정자 설치라든가 운동기구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하청 공사 관련해서요. 50천 공사 관련해 가지고 보를 이제 공사할 경우에 이제 건설과에서 보를 공사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도를 이제 잘 만들어 주시고 이 건설과 쪽에서 할 때 어도 없이 그냥 이렇게 공사를 해 놓으니까 수산자원센터 쪽에다가 어도를 확보를 하니까 그분들은 개보수만 되지 어도 확보는 본인들이 어도를 만들 수 없는 그런 구조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부 어느 지역이 지금 어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 아시죠? 저번에 공사가 아마 저기 삼봉내밀 코인인가 그쪽 뒤쪽 그 50전 그쪽이 아마 어도가 없어요.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취입보 신설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삼봉내미 콘 뒤에는 그 취입보가 이제 기능을 상실해서 예. 그 철거 대상이라서 몇 년 전에 지금 철거를 하려다가 예. 그 지역 주민들 반발이 있어갖고 상부 언체만 지금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거기 장기적으로 보면 예. 그 하부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뭐 어도 형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철거만 하면은 근데 그냥 됩니까? 잘 소통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수산자원센터하고 한번 좀 알겠습니다. 협의를 좀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국가 하천이 50천이 국가 하천이 된 이유가 뭐 좀 더 관리 체계도 좀 만들고 좀 더 관리가 되게끔 지금 하려고 그런 건데 뭐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국비는 유지보수비는 네. 지금 올해부터 지금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어떤 기존 제방 유지 관리나 네. 뭐 수목 제거 이런 단순 정비만 지금 국비가 지금 유지 관리비로 내려와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하천 기본 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수량 이런 게 좀 바뀌다 보니까 네, 네. 그 세부적으로 제방 보강 이런 거는 기본 계획이 끝나면은 네. 어떤 축조나 뭐 보강이나 이런 사업비는 그 기본 계획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네.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보를 좀 해 주시고 예. 지금 뭐 저번에 그 일부 하천 준설을 뭐 오사동 같은 경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위쪽으로도 이제 일부 또 준설이 필요한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사토장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예. 준설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 저희들이 할 계획이세요? 아까 예.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동지역하고 예. 그 원덕 건덕 쪽
네. 도계 신기 쪽 이런 세 군데를 지금 사토장을 좀 대형 사토장을 예, 예. 지금 그 입지 분석 이런 그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은 영역 상태입니다. 발주한 예. 상태고요. 그래서 예. 하여튼 그 최대한 해서 예, 예. 뭐 올해 중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우선 그 입지 여건이 좋은 데부터 해서 네, 예. 순차적으로 확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준설 과정에서 일본 이제 뭐 환경적인 어떤 문제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뭐 그 방지망이라든가 거름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하시는데 예. 그 외에 이제 그 마무리를 할 때 그 어떤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그 일부 그 뭐 큰 돌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남겨두시고 이런 작업들 지금 하고 있죠. 예. 예. 예,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 방금 전에도 우리 뭐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관정 관련해서 지금 가뭄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 지금 잘 처리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좀 이분들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마음이 예. 굉장히 조급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사실 그 어떤 용량 부족인지 또 뭐 수량 부족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물을 조절을 잘 못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 처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과적 차량 관련해서요. 예. 81페이지인데 이 계속해서 이제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일부 이제 그 뭐 제안을 하신 분들이 이제 얘기가 그 과적 검문소 위치를 조금 이동을 하면 뭐 어떻게나 이런 말씀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뭐 도경이나 등봉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분들이 어디로 다른데 피어갈 데가 없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 그렇잖아요. 예. 그 검문할 때 그 다른 마을로 이제 진입을 해서 문제가 그 대부분 민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쪽 위치로 옮기게 되면 다른 쪽으로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예, 예. 좀 그 인사 관련 그 인력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예, 예. 그 지금 최대 관건이 이제 인력 확보거든요. 아, 단속 예, 예, 요원.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좀 충원을 해서 예, 예. 예전에 왜 그 38국도 하던 그 무사리 쪽에 네. 예. 그쪽으로 옮기는 걸 한번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도 좀 예.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마업천 하류 모래 준수된 거는 그 매각이 됐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안 되고. 예. 그 지금 저희들 그 관수용으로 그 하수도하고 상수도에서 예. 어디 관로하면서 그 모래가 좀 필요하다 해서 그 수급량을 먼저 좀 처리를 하고 그 남는 물량을 이제 매각하는 걸로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업천 그 뭐지 저 진수 그 사업 하시면서 예. 내가 몇 번 나가봤더니 그 제동 유원지 지금 제동 예. 유원지 있잖아요. 예. 거기에 하천 제방하면서 이제 그 석축으로 돌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예. 계단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 애들이라든가 어른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조금 이 계단 높이 이렇게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민물에 내려갈 때 그런 것도 좀 보이고. 그 전석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살펴보고 그러니까 보완할 수 보완하도록 해놓고 예. 이제 그런 계단을 좀 인위적으로 조금 뭐 좀 만든다든가 그럴 필요 조금 다 말고 예. 중간 중간에 그 접근할 수 있게끔 나중에 어차피 그게 이제 유원지처럼 예. 쓰이는 거니까 그런 거 좀 일을 할 때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덕산 쪽에 이제 덕산교를 위쪽으로 보면은
준설하고 이쪽 편에 갈 때라든가 그런 게 있던 데가 그냥 이제 흙처럼 이래 해놨어요. 예. 그건 강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그것도 걷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디 덕산교 상류 쪽에 말입니다. 상류 쪽이죠. 상류 쪽 그러니까 저 덕산 쪽으로 그러니까 건덕 쪽으로 그 어디나요 지금 그 공원 저 수변공원 만들어놓은 그 바로 가운데 마합천 가운데 부분 말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거기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수목 제거만 하고 순복 조금만 했는데 예. 흙을 파내 가지고도 그 모래는 아닌데 거기는 예. 그걸 파내 가지고 그냥 물이 흐를 수 있는 걸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나 그런 생각이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여튼 그것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봐보시죠. 내가 가서 보니까 적어도 걷어내면 그냥 물이 흐르니까 통수 면적이 넓어지니까. 예,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또 주리하실 의원님. 네,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세요. 네, 저기 국도 7호선 삼척 IC 교차로 개선 사업에서 예. 현재까지는 뭐 지하 그 회전 교차로 같은 문제 반응이 참 좋습니다. 예.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성남 사직 구간 도로 개선 문제에서 그 현재 공사하는 데에서 소방서 이전하는 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이제 로타리 형태로 길이 생기는데 예. 거기까지 언제 공사가 완료됩니까? 저희들이 소방서 그건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년 말까지 지금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소방서 이전 접속도로까지요? 예. 그거를 좀 앞당겨 주시면은 그쪽으로 이전할 대상 그 저기 기관이라든가 앞으로 예상 이전하려고 예상하는 그 기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거기까지만 먼저 좀 해주시면은 남산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만이라도 조금 빨리 좀 속도를 붙여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양희전 의원인데요. 예. 공사 계약을 한번 보면 페이지가 1페이지 먼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 건설과는 워낙 사업 부서인 만큼 2월 얘기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과장님. 예. 그런데 사업이 큰 예산, 특히 저 갈천에서 정상까지 연결하는 도로, 예. 그게 왜 2월이 이 사고 2월도 그렇고 명시 2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나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 1단계 공사 과정에서 네. 연약 지반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전 구간에. 네. 그래서 그 연약 지반 보강 공사를 하고 네. 그 자연 침하 기간을 한 1년 동안 그 줘야 된다고 이제 구조검토상 나와서 한 1년 정도 이 프리로딩 시키느라고 공사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2023년 해서 2024년도까지 이제 그 자연 침하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토지 조사를 다시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해서 네. 그 작년부터 이제 발주를 해서 지금 다시 하느라고 이 2단계 공사를 다시 추진하느라고 다시 2월 4일 좀. 다시 검토해 보니까 예. 조사를 해보니 예. 이제 사업을 하면 되나요? 예. 아. 그 지금 착수해서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전에 음, 완공할 겁니다. 물론 뭐 사업비를 많이 이렇게 확보해서 예. 사업을 공기를 좀 앞당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업이 조금 늦어지면은 2월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 또 특히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서 이 사업이 올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예. 감에 가거나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기획예산실하고 하여튼 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사 계약 부분에서 과장님 예.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우리 지역의 건설과는 뭐 거의가 90%가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다 사업을 했네요. 예, 다만 공사 금액이 큰 입찰 조건에 있는 그런 사업만 입찰이 우리 지역도 되겠지만은 또 관내 지역에 이제 공사가 입찰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예. 혹 하도를 준다든가 이럴 때 우리 지역으로 다른 지역을 하도로 주지 말고 꼭 우리 지역에 하도를 줘서 우리 예. 지역 업체들이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어때요? 저희들이 공정별로 네. 그 공정별로 지금 저희 삼척시관내 전문 건설 업체로 이제 하도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네. 그 저희 시 전문 건설 업체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 봤어요. 예. 또 물론 계약 부서도 있지만은 예.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이게 하실 때 이 공사가 이제 집행률도 보면 예. 가능하면은 지역 경기가 많이 어렵다는 것도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도 많이 듣고 계시잖아, 그죠? 예. 상반기에 가능하면은 우리 그 지역의 설계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약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10군데 정도의 이렇게 설계 회사가 있는데 예. 이래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자면은 각종 부서별 사업 부서들이 설계가 들어가면 많이 밀립니까 설계가? 그 읍면하고 본청하고 같이 발주가 되다 보니까 네. 조금 부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하는 게 예. 설계사에서 예. 그래서 그래도 실시 설계가 상반기 조기 집행하실 때도 실시 설계가 빨리 이루어져서 사업이 바로 업자가 선정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요. 하천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국어하고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국어를 비롯해서 소하천이나 예. 그다음에 계곡, 소하천, 지방하천 또 우리는 또 국가천도 있잖아, 그죠? 이런 부분을 아까 준설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구간 준설도 좋지만은 저는 생각에 예.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내다봐서 제가 봐서는 이게 준설한 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아마 최소 한 7, 8년, 한 10여 년까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준설터가 너무 많이 쌓여서 홍수가 보고하고 홍수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상류 지역도 위험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획을 이렇게 한번 세워서 아까도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뭐 갈대도 제거하고 풀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준설토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계획을 좀 잘 잡으셔가지고 단기적으로 한번 내다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국가하천 등 준설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떻겠나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의원님 그 좋은 의견이신데 이게 준설도 저희들이 뭐 육안으로 이 퇴적 대퇴해서 이렇게 막 준설하는 게 아니고 네. 저희들이 그 하천 기본 계획상에서 홍수량 대비해서 그걸 이제 준설을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가곡책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 준설을 이 환경 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부터 뭐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소규모 준설은 그거 없이 그냥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업천처럼.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 의원님 말씀처럼 전 구간에 이제 걸쳐 하는 거는 그런 어떤 환경 협의가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구간 사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소하천 하천 정비 계획에 이렇게 포함이 되겠지만은 예. 이렇게 그래도 저희 시에서 이게 하지 않으니까 과장님 이게 전부 다 뻘이라든가 아니면은 나무, 풀, 토사 이런 게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에 그물을 훼손시킨다든가 네. 홍수가 났을 때 전부 바다에 다 들어가니까 나중에 바다에 이게 쓰레기 정화 작업이라든가 이러한 복원을 하는 게 예산이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손실이 너무 커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조금 과하지만은 이거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천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피해를 홍수가 났을 때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도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네. 때문에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한번 얘기 드릴게요. 농업용수는 과장님 한 짧게 할게요. 그냥 예. 농업용수를 과장님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같이 농사를 짓는데 옆집하고 같이 농사 예. 짓는데 옆집의 밭은 이쪽에 있고 내 집은 이쪽에 밭은 좀 떨어져 있어. 예. 그런데 가뭄이 왔을 때 이쪽에 농업용수로가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가뭄에도 그래도 관정에서 물을 땡겨 가지고 그래도 물을 준단 말이에요. 네. 곡식에. 예. 그런데 이쪽은 농업용수가 설치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용수 이렇게 지금은 참 이상기후 행선으로 해서 상당히 가물 때는 아예 관정에도 물이 없을 정도로 예. 바닥이 나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농업용수 부분을. 그게 보통 보면 한 두 가지 종류입니다. 네. 저희들이 그 양수장이나 관정 같은 걸 해서 이제 물탱크에 올려서 이제 용수 공급을 하는데 사실 물탱크라는 게 뭐 50톤, 100톤 해봤자 그러니까 수전이라 그러죠. 그 네. 필지마다 그걸 일시에 다 넣으면은 감당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개라고 이제 조직을 해서 네. 그 수리개끼리 좀 조율을 해서 그것까지 저희들 관에서 개입을 못 합니다, 사실. 그래서 뭐 4개 구역으로 농구든지 5개 구역 농구해서 뭐 시간별로 하든지 이렇게 네. 유도는 하는데 네.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개를 만들다 보면은 뭐 필요 없다고 이제 안 들어왔다가 이제 나중에 네. 이제 들어올려 그러니까 뭐 최소한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내라 이러니까 그런 네. 또 뭐 민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관해서 중재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좀 낮은 곳에서 많이 쓰고 이러면 예. 조금 높은 곳에는 물량이 딸리면 못 쓰잖아, 그죠? 예. 이런 그걸 이제 자체적으로 좀 농민분들이 좀 네. 서로 뭐 조금씩 예, 양보하고 양보를 배려하고.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어떤 뭐 다른 갈등이나 이런 게 또 좀 있고 이러다 예. 보니까 네, 네. 저희 관에서 좀 깊게 개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뭐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서 좀 계속 설득하고 네. 뭐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게 고생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예. 그래도 우리 농민들은 정말 농사를 짓는데 정말 메마름에 곡식이 타 들어가면 애타잖아, 그죠? 예.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용수 쪽에서 과장님 예. 잘 해주시고. 마달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있잖아요, 마달리, 그죠? 예.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도 되나 모르겠어요,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예. 이렇게 장비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예. 공사를 할 때 예. 거기에 마달리에 예. 마달리에는 청년들이 이렇게 구성이 좀 잘 돼 있어 가지고 예. 청년들이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어차피 장비를 같이 쓰면 예. 그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좀 안배를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그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에 네. 그렇게 좀 공고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역하고 예. 지역에 이렇게 뭐 협조 사항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서로 협조하면서 공사를 도시계획도로를 확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안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GL 아파트에서 과장님, 예. GL 아파트 교동, 예. GL 아파트에서 지금 새로 생기는 신축하고 있는 트리본 아파트하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리. 그 거리로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되는가 봐요. 예. 도시과에서 아마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돼 있었가 봐요. 그 예. 사업은 아마 건설과 사업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트리본에서 하는데 예. 건설과 아마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인허가 협의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 도시계획 도로를 뭐 내는 거는 예. 뭐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그 아파트 주민들이나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로는 그런데 GL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과장님 예. 거기 밑에 상가들하고 차이가 높이가 한 3m 이상 나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 상가 이제 그 밑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 그게 이제 GL 아파트가 들어오면서도 그 도로를 좀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건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 도로를 그 GL 아파트에서 트리본 아파트까지 연결이 도시계획 도로가 이어지는데 예. 그거는 뭐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 상가 밑으로 한 3m 정도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걸러 내려가는데 철구조물이든 계단을 좀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면 이게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밑에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도 그렇고 조금 처음에는 꼭 수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도시과에서도 그분들이 오셨고 아마 건설과 이제 담당 계장님하고도 이렇게 상의를 조금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도로에서 기존 국도 옆 그 상가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세차장이 있고 이러는데요. 네. 하여튼 만약에 그게 계단도 안 되면은 아예 별도 분리돼 가지고 너무 그만 그쪽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데는 높이를 그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아마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현재 여건이나 뭐 이용 추이 이런 걸 한번 검토해서 네, 네. 한번 뭐 가능한지 한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1페이지 공통사항에서요. 예. 우리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서 건설과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기 부양이 연결되는 핵심 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일반 회계 집행률이 18.75%고요. 예. 신속 집행률은 43.1%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예산 2월 현황과 미발주 및 지연 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건설 경기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건설가가 가장 믿었던 건설가가 부서별 순위가 저 맨 뒤에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과에서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또 건설 경기가 또 많이 또 침체되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들 지금 4월 말 기준이고 좀 핑계지만은 저희들 6월 말 현재로는 그 일반 회계 집행률이 한 26% 정도 상향됐고 신속 집행도 한 62%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좀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네, 건설 경기 관련은 저희들이 음, 그 저희들 사업이 소규모하고 대형 사업장하고 이제 구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소규모 사업은 거의 80, 90% 지금 음. 발주 다 된 상태고요. 네네, 그러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거는 네, 대규모 사업의 어떤 영향이라 이 말씀이죠. 계약은 됐는데 어떤 기성이나 뭐 이런 쪽이 좀 아직 좀 덜 돼서 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챙겨보고 네네, 하여튼 최대한 신속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네네, 2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네네. 하반기에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건설과 과장님하고 또 우리 팀장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은 그럼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좀 조기 집행에 최선을 좀 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건설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기 집행이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기 집행에 최선을 좀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 우지 도로 개설 추진 현황에서요. 예. 공사 착공일이 2023년 12월 27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보상 협의는 그 이전에 완료되었을 텐데요. 실제 보상 협의 완료일은 언제이며 전체 대상 필지 중 잔여 미협의 필지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다 됐습니까? 저희들이 보상 지금 진도는 한 88% 정도 됩니다. 그럼 80 잔여 필지가 있다는 예, 얘기입니까? 그 미협의된 거는 지금 토지 수용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되겠어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 도에다가 수용 재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점부부터 지금 터널 부분까지는 거의 보상이 완료돼서 네네. 그 공사 추진하는 데는 뭐 별 이상이 없다고 예, 봅니까?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총 사업비가 486원이지 않습니까? 예. 순수 12인데 예. 공사 기간이 지금 2018년 7월 3일부터 2027년 9월 23일로 예.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사업 기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물가 상승 반영 등으로 좀 이게 사업비 증액 가능성은 없는지 여기에 있다면은 언제 어떻게 조정할 예정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이 사업비로 그냥 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 공사 그 계약 조건에 보면은 네. 그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음. 그 뭐 지수 조정 이런 방법은 또 따로 있는데 보통 3% 이상 되면은 저희들이 그 물가 변동 계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시공업체에서 신청을 하면은 네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매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줘야 되는 예. 입장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증액 부분이 예. 조금 뭐 이렇게 많이 될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뭐 그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도 그 보통 보면은 그 물가 변동이 3-4%로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년 그 정도는 고정적으로 증가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공사를 또 추진하는 입장이지만 또 시공사의 어떤 입장도 좀 우리가 살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5월부터 앙거박스 그 이제 현재 앙거박스가 시공 중인데 예. 현재 시공 안전 관리 대책 상황과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앙거박스에 대해서. 암거 수로 박스는 지금 거의 이제 완성 단계고요. 완성 단계예요. 통로 박스는 이게 이제 그 자원동 마을에서 이제 임야로 올라가는데 네네. 그 마을 도로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확보하느라고 이제 통로 박스가 있는데 네네. 요거는 이제 기초부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 부분을 하고 예.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원 우지 도로 개설은요 또 삼척 IC와 갈천 상거리를 연결하는 전 핵심 축이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 사업도 지연 없이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주민 협의라든가 설계 보상 로드맵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2단계 사업 보상도 지금 일부 같이 병행 추진하고 병행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 이제 2단계 사업 추진은 별 무리 없이 갈 수 있겠군요. 그 예산이 좀 관건인데 네네. 저희들이 기획 예산실하고 네네. 그 시비 그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그 기획 예산실하고 하여튼 예산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네네. 하여튼 27년까지 되어 있는데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좀 당겨 보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단계별 추진 계획을 이게 사업이 길다 보니까 예. 좀 의회와 공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단계별 알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그래서 자원 우지 도로 개설 공사는 이 사업이 빨리 좀 추진돼서 연계 도로망 구축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교통량 분산이라든가 관광지 연계로 지역 개발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신윤철입니다. 2025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 및 신속 집행 추진 실적입니다. 4월 30일 기준 예산 집행은 24억 2,491만 4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9.26%입니다. 신속 집행 추진은 목표액 대비 59.7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공통사항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보상 내역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12개입니다. 시설 종류는 도로 11개소와 주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최근 매수 청구권은 없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번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 사업은 오사동 등 14개 노선의 1.9km가 되겠습니다.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성내동 334 구간 등 6개 노선은 준공하였고 오분동, 조비 2교 등 5개 노선에 대하여는 실시 설계와 도시계획 시설 변경 인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사동 등 3개 노선에 대하여는 손실 보상과 보상 완료된 건물 철거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손실 보상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3번 개발행위 허가 내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2024년에 450건, 2025년 4월 말 기준 182건이 허가되었습니다. 2025년도 허가 내용을 보면은 건축이 72건, 토지 형질 변경이 52건, 공작물 설치 32건 순이 되겠고 그 외에 토지 분할, 물건 적치, 토석 채취가 되겠습니다. 불법 개발 행위 적발 및 조치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개발 행위 및 허가사항 위반 22건을 적발하여 18건에 대하여는 원삭 회복 조치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조치된 4건에 대해서는 법적 고발 3건, 원삭 회복 명령 등 행정 절차 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행위 사업장 수시 점검, 기간 만료 사전 예고, 불법 행위에 대한 주민 홍보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4번 도시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도에는 정나공원 파고라 정비 등 18건에 1억 2,800여만 원을 투자하였고 2025년 현재 황산 녹색 쌈지공원 등산로 정비 등 9건에 7,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시설관리 근로자를 운영하여 도시공원 환경정비와 시설물 유지 보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5번 5개 광고 시설물 관리 현황 및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입니다. 관리 대상 시설은 현수막 게시대 178개소, 시민 게시판 86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 게시판 신규 설치 및 이전 정비 147개소, 5개 광고물 안전점검 202건, 방치 간판 철거 14개소, 불법 현수막 철거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풍수해 등 각종 재난 대비 5개 광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인 없는 방치 간판 및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6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및 결과 조치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현황으로 총 위원수는 19명이며 당연직 4명과 위촉직 15명입니다. 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위원회와 3개의 분과위원회로 운영되었으나 2025년 4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분과위원회를 2개의 분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5년 4월 현재 본위원회의
본위원회는 6회와 분과위원회 7회를 개최하여 4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는 원안 가결 22건, 조건부 수용 가결 14건, 재심의 12건, 부결 1건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7번 경관위원회 심의 내용 및 결과 조치 내용입니다. 경관위원회의 총 위원수는 13명으로 당연직 6명, 위촉직 7명입니다. 심의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5년 현재까지 4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원안 의결 6건, 재심의 1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8번 삼청역 운영 현황입니다. 삼청역은 사직동 51-16번지 1원에 위치하여 지상 2층으로 포항 삼척 구간 열차 개통일인 2025년 1월 1일부터 역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해선 중 삼척 구간에는 삼척, 오건, 임원, 근덕에 4개의 역사가 있으며 역별 이용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역 월별 이용객 현황을 보면 열차가 개통된 첫 달은 신규 노선에 대한 개통 기념, 설 연휴 등으로 일시적인 증가가 있었으나 2월부터는 승하차 인원이 한 12,000여 명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용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말 탑승 인원은 승차 7,622명, 하차 7,918명 등 총 15,54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가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성북 상거리에서 청하중까지 지금 철거 작업이 이제 철거 공사가 시작되고 지금도 보니까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그 아파트 바로 밑쪽에 아파트랑 경계되어 있는 철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경계되어 있는 그 주택. 네. 예. 그쪽 그 아파트 쪽하고 좀 뭐 협의 내지는 좀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아파트 대표하고 그쪽에서 그런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그 명보 2차 아파트죠. 네. 예. 그래서 그건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 이제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공사를 하시다 보면은 그쪽 주변 지역에 이제 계시는 주민들이 불편도 겪고 피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투리 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을 뭐 쉼터라든가 어떤 문화 공간을 최대한 그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네. 예. 그리고 20페이지 도시공원 관련해서요. 지금 도시공원 쪽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보수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제초 작업도 하시고 가시치기도 하시고 해서 굉장히 뭐 민원들이 불편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 바로 처리해 주셔가지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감사함을 좀 전하고 싶고요. 우리 그 시민을 대표해서 좀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의 어떤 그 벽화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전부 다 보수도 되고 깨끗하게 이제 정비가 되고 더군다나 그 어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벽화 부분도 조금 시스템을 좀 달리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척역 관련해서 28페이지요. 삼척역 그 주차장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삼척역 사에 네, 있는 예, 역사에 주차장은 있는 거. 네. 그 역에서 관리를 하고. 역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뭐 유료도 아니고 그냥 그 개방해 놓으니까 네. 장기 주차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역을 이용해서 그 어디 다른데 여행이라든가 그쪽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기차를 놓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정도로 지금 주변에 차 세울 데가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뭐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안 그래도 지금 그 코레일
측에서 네. 일단 뭐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아마 요 민원들이 좀 들어왔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여기에서는 이제 역사를 이용하시는 분만 쓸 수 있게 아마 그 차단 시설을 해서 차단 시설. 아니면 예. 유료화를 하든가 뭐 이런 네. 쪽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말고 이 주차장으로 충분히 지금 뭐 이런 분들의 이용객들의 충분히 이용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너무 그 주차 공간이 너무 좁은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뭐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 수로 보면은 네. 사실 뭐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차를 운영하지는 않겠지만은 네. 뭐 그 인원 대비한다 그러면 사실 좀 주차장이 부족할 수는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일단 그 우리 그 번개시장 일원하고 네. 그쪽에 뭐 주차장 계획들이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될지는 아직 시간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뭐 주차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지금 것 같아요. 당장은 뭐 좀 덜 할 수 있지만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그죠? 네네, 주차 맞습니다. 문제는 예,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좀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우리 삼척시 조례가 그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촌 인구 고령화로 안정적인 수요원으로 태양광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강화된 태양광 특히 거리 제한 문제 이 문제들을 조금 완화가 필요하다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전진카에서 네네. 그 334 구간 네네. 네 그쪽이 이제 도식 도로를 잘 해놓으셨는데 그쪽은 뭐 주차 라인은 없지만은 거기가 이제 차량 통행도 별로 없고 주차를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곳이라고 판단이 돼요.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네네. 한 20대는 주차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고 근데 왜 굳이 거기다가 왼쪽으로 봉을 박아가지고 주차하게 곤란하게 만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봉이 박힌 상태에서 주차를 하다 보니 차량 통행 공간이 좁아지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그 봉을 제거할 수 있으면은 제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예. 아니, 예. 이 구간이 당초에 이제 그 도로를 새로 정비를 해놓고 그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했는데 뭐 차량 교행에도 문제가 있고 뭐 주변에서 하여튼 민원이 좀 생기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어쨌든 봉을 박아가지고 어떤 주차난보다 이제 교통 어떤 통행의 그 이제 효과를 좀 누려가지고 박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뭐 일단 통행이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봉을 박았는데 이게 운영을 또 몇 달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됐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굳이 왜 이렇게 그 한적한 데다가 봉을 네. 박아가지고 차 대기도 불편하고 차량 통행도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 있으니까 한번 예, 살펴보시기 다시 바랍니다. 한번 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예, 예. 그리고 그 성북 상거리에서 청하중학교 도로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정상 부분 8부에서 9부 그 사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가 갑자기 눈이 오면은 그 차들이 스벨쳐 가지고 그 정상 거기서 못 들어가거든요. 네네. 거기 이제 정상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진입하는 차들 관계를 잘 따져가지고 약간 낮추면은 그 눈이 어느 정도 와도 그냥 차량 통행이 가능한데 그거를 한번 원래 계획상으로는 그 정상 부위를 안 까고 안 낮추고 예. 그냥 하는 걸로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제가 보기에 한 1m 정도만 낮춰줘도
눈이 왔을 때 통행에 그렇게 불편함이 없지 않나 생각되는 게 그게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지금 현재 이제 구조상으로 고기가 1m 정도 낮아지면은 예. 그 성북 육교로 가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학교로 가는 도로 뭐 이런 것들이 접근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고 이래서 이 부분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1m 정도까지 확 낮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또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낮춰가지고 네. 그 주도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이강호입니다. 골드시티와 관련해서 그 지구 지정이 언제 됐죠? 지구 그러니까 저기 지구 지정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지난 5월 달에 됐습니다. 5월 달에 됐습니다. 지난주에 된 게 아니고요. 5월 최종 22일 날. 5월 22일 날 예, 네. 내가 지난주에 전화를 몇 통 받고 그랬는데 네. 이제 뭐 반대하는 의견들이 대체로 많아요. 네.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지구 지정이라는 게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사유재산이 재산 행사가 이제 어쨌든 제한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예, 예. 그래서 골드시티 뭐 이건 뭐 지난번 그 전략과 업무 보고할 때도 2월달 임시에서도 제가 또 그런 발언을 의견도 냈는데 지구 지정하는 것에서는 일시적으로 일부적으로 동의를 하지만은 서울시가 명백하게 인구를 정말 얼마나 정도 삼척시가 땅을 내놓으면 얼마만큼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명확한 판단이 설 때까지는 보상 행위들이라든가 땅을 매입하는 행위들이 여기 뭐 도시과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기 뒤에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많 계시는데 시 지평부들이 명심해야 될 게 땅을 매입하는 행위들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예산이 다 절차들이 있으니까 뭐 의회가 알고는 있겠지만 그런 행위들이 그 행위들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들을 신중하게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도시과하고는 뭐 상관없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혜전 의원인데요. 저는 28페이지에 있는 우리 그 삼척역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삼척역에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보면 포항과 삼척 간에 연결하는 이러한 그런 사업 그런 걸 중점적으로 이랬고 그다음에 뭐 탑승객 인원들 이런 걸 현황을 해주셨는데 그거보다도 삼척역에 이렇게 내리면 역사가 생기면은 그 주위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많이 발전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리 시가 도시계획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이 됐나요? 그 주위가 다? 네, 주변에 결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도 좀 도시계획 시설이 이렇게 도로인지 아니면은 공원인지 이렇게 시설이 이렇게 돼 있나요? 아주 구분이 돼 있나요? 삼척역 주변에 해서 역세권 지구 단위 이제 계획이 예, 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가 수립이 돼 있으면은 네. 지구 단위 수립돼 있으면은 건축에 대한 거, 네, 네. 그다음에 도로는 어떻게 하고 공공시설은 어떻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용도 지역도 다 결정이 됐어요. 네, 다. 상업 지역인지 주거 지역인지 공업 지역인지 다 결정이 됐어요. 네,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 결정이 됐는데 2019년도부터 이게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게 결정이 도시관리 구역으로 결정이 됐으면 이거 왜 예산을 확보를 못 하나요? 시행을 하지 않나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 이제 도시 부서에서는 네. 어떤 지구에 대한 어떤 네.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네. 안에 세부적인 음. 어떤 개발 행위는 네. 거기에 맞는 이제 부서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쪽에 만약에 지금 그 번개시장을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옆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개별 부서에서 어떤 사업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 그러면은 같고요. 역사권에 이렇게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을 다 해놨잖아, 네, 그죠? 네.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됐습니까? 예,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 부서는 어떤 과에서 사업 지금 부서가 나요? 저희들이 이제 주 그 용도 지역을 보게 되면은 네. 주거 지역이 있을 거고요. 네, 주거 지역이고 뭐 상업 예, 지역이든 공공 부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 예, 있고, 그다음에 뭐 공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네. 공업 지역도 있고, 네, 네, 네. 이런 식으로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어디는 주차장을 하겠다, 네. 또 어디는 공원을 만들겠다, 어떤 쪽은 도로를 만들겠다. 그리고 저 주거 지역은 집 높이를 얼만큼 하겠다 이런 게 다 결정이 돼 있잖아,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 부서는 어떤 부서인가?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음. 당장 이제 삼척역 옆에 소공원 조성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네. 경제과 같은 경우는 시장 이전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 이전이 되면은 시장 옆에 주차장이 개설이 될 거고 네, 그 사이에 도시계획 도로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옮겨갈 이제 계획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 도로를 저희들은 이제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 부서가 포함이 되네요. 네, 다 개별 부서에서 아마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도시과에서 과장님 만약에 이게 협조가 된다면 도시과에서도 이제 청하중학교 앞에 보면은 도시과에서 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직접 사업도 있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봐도 그렇고 우리 역사가 너무 이렇게 앞으로 경제과 사업으로 앞번개 시장이 이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도 부족한데 이미 도시관리 결정이 돼 있어가지고 주차장을 어디다가 확보하겠다고 다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이 안 돼서 좀 안타까워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이건 정책적으로 전 이제 아마 우리 시 차원에서 네. 어떤 협의를 해서 네, 어디가 우선 순위가 될는지 해서 아마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 싶습니다. 그래 생각해요. 네. 이게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 완전히 되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아마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디까지 다 묶어놨을 것 같은데 네. 또 개발 제한 구역도 묶어놨을 거고 또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난개발이나 어떠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도 했을 텐데 전번에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커피숍도 우리 도시관리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커피숍도 들어온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예, 하여튼 뭐 커피숍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시차가 뭐 한 며칠 사이에 이제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네. 좀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동양 시멘트 들어가는 거 철도 건널목 있는 데까지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이 됐나요? 컨베이어 벨트까지 컨베이어 벨트까지입니까? 까지가 돼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우리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또 타 부서하고 협력해야 될 사업이 어떤 부서인지 이렇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2025년도 미발주 및 지연 사업이 7건이고요. 이 사업에 묶인 예산이 28억 200만 원인데요. 절차 지연으로 인해 해당 예산이 장기 유효화된다면 지역의 다른 긴급 사업들이 추진 가능성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처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이나 또 예산의 전환 편성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 요 미발주 이제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지금 네. 일부 사업은 이제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네. 건물 철거 등 해서 아마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그 예산액보다 아마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사업들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일부는 아직까지 보상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 정상은 아니겠지만 정상 가까이에 지금 이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보상 있습니다. 협의 지연 때문에 네, 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원 3리와 임원길 이런 도시계획도로 관련 3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은요, 임원 3리 네, 네. 그 도시계획도로 임원 개소해서 3리. 지금 네, 3건이 올라와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3건 모두가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 상태이거든요. 네, 네. 그럼 동일 지역 내 중복 동시 진행되는 설계 용역들이 일괄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요? 용역 착수일과 진척률, 업체 관리 체계는 적절했는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3개 임원 지역이 3건이 올라왔는데 전부 다 설계 용역 중이란 말이에요? 아, 요게 이제 묶여서 이제 도시계획 그 노선은 틀리는데 네네. 용역은 한꺼번에 묶여서 나가 있습니다. 용역이 한꺼번에 네, 묶였다. 묶여서 나가 있고 네. 이제 보상 협의 그러니까 보상 협의와 함께 같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네. 보상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설계를 확정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설계 이제 용역을 이제 중지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이제 용역은 지금 시작된 겁니까? 아직까지 네, 못 하고 용역은 있어요. 계약이 돼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실시는 못했다는 예, 얘기죠. 아직 예, 결론을 못 어.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봤을 때는 매년 같은 이유로 예산이 지금 묶이고 있다면 홀딩된 경우지 않습니까? 네. 원인 분석을 넘어서 이제는 실행력이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발주 및 지연 사업들이 좀 구조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가 좀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지금 용역이 이제 3건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용역 중이진 아니고 그럼 언제 용역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상이 일부 구간은 보상이 일단은 뭐 돈은 안 나갔지만은 구두상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일부 구간은 아예 뭐 보상 자체가 힘든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한 다음에 요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이제 문제이군요, 그죠? 보상이 문제라서 이렇게 예산이 이제 홀딩됐다 이 말씀이시죠? 또 말씀 들어보니 이해는 갔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사업들이 미발주 및 지연 사업들이 또 많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또 긴급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보상 내역에서요. 네. 최근 이제 1년간 3개 시설이 해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12개에서 9개 이렇게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21개소 작년에 21개소였는데 네네. 거기에서 9개소가 이제 해소가 돼서 12개가 남아 있는 겁니다. 12개가 남아 있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2년간 매수 청구라든가 통보 완료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무하다고 보는데 네, 네. 대로 지정된 토지 소유주의 보상 요청이 있을 경우 네. 어떤 절차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입니까? 일단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이제 시설이어야 되고요. 네. 일단 그 진목은 대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매수 청구를 이제 시에 이제 사달라고 그러면은 네. 제가 6개월 안에 네네. 그 가부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6개월 안에요? 네. 그다음에 가부 결정이 난 이후에 2년 내에 이제 보상금을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좀 검토를 통해서 2년 안에 집행하는 걸로. 네, 6개월 안에 그렇게. 이제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주고 결정 통보를 한 후 2년 이내에 보상은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2개의 시설이 이제 남았다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시급한 시설에 대해 우선순위라든가 설정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없다고 한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거거든요. 예, 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네, 이제 5년 간격으로 이제 수립을 해서 네네.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 순서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면은 네. 그 이제 다음 단계에 다시 또 우선순위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드리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 발전과 더불어서 어떤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두 과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장기간 방치된 계획은 오히려 사유재산 침해 요소로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중기적으로 5년 단위별로 네, 그렇게 네. 하신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러면 일반 회계와 별도로 장기 미집행 해소 기금을 마련해서 보상비가 사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아, 장기 미집행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네네, 어떤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노선이 있다 보니까 도로 개설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이제 재원이나 투자 재원이나 그다음에 보상 가능 여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 특별 뭐 회계나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장기 미집행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재산권 침해를 우리가 시민들이 받을 수 있기 네. 때문에 현실적인 추진과 좀 계획 정비가 이루어져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순녀입니다. 교통과 소감 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 공통사항입니다. 교통과 4월 30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39%이고 신속 집행은 목표액 대비 집행률 92.43%입니다. 기타 공통사항 및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부서별 요구사항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운송업체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버스 노선은 87개 노선으로 비수익 노선 60개, 벽지 노선 27개로 강원여객, 영암고속, 하성고속, 구프랜드 4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비수익 노선과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운행 손실금, 교통카드 사용 할인에 따른 지원금 및 무료 환승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사용에 대한 공적 손실금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선 조정 연장 현황과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 현황, 재정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희망택시 운영 현황 및 항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취약 지역과 자택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300m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계, 원덕, 근덕, 미로, 노곡, 신기 35개 마을이 신청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각 개인에게 월 5만 원의 희망택시 카드를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30일 기준 등록된 인원은 899명이고 24년에는 6,24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원금 등 미사용 잔액 내역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택시 자율감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제5차 택시 총량제에 따라 25년부터 2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삼척시 택시 운행 대수는 256대이며 지난 3월 택시 총량제 산정 용역 결과 우리시 택시 총량은 202대로 54대를 감차해야 합니다. 현재 연도별 감차 대수 및 지원금 산정을 위한 용역 중으로 7월 용역이 완료되면 연도별 감차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감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삼척 관광택시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관광택시는 삼척 시민을 제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올해 총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2만 원의 부담 비용이 있으며 이 중 50%는 관광객 자부담, 삼척시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택시 이용 관광객들이 불편사항을 참고하여 운수 종사자들의 친절 교육과 삼척 문화와 관광에 대한 이해 등 교육을 수시로 추진하여 관광택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주차타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타워는 평생학습관 주차타워와 대학로 주차타워 2개가 있습니다. 본 주차타워는 삼척 지역자활센터의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차타워 이용 안내를 위한 현수막 개천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교통 편의 안전 시설 확충 및 정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위하여 버스 승강장 신규 및 교체,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교체, 발열 벤치, 그늘막 등을 수시로 설치하고 있으며 보행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버스 승강장 교체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교통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공용 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및 조성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용 주차장은 시내권 19개소, 중앙시장 1개소 총 20개소이며 삼척 지역자활센터에서 19개소, 중앙시장 1개소는 중앙시장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용 주차장은 7개소로 도계지역 1개소, 원덕지역 3개, 동지역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 조성 계획으로는 도계읍 하나, 하장면 1개소, 동지역 2개소로 빠른 시일 내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삼척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23개소를 지정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정식 카메라 23대, 차량 이동용 1대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무휴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신고제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은 24년부터 25년 4월 30일 현재 6,548건에 2억 5,267만 7천 원을 부과하였고 5,587건에 2억 1,060만 9천 원을 징수하여 80.15%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약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단속 카메라 위치별 단속 건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육아보조금 지급 현황 및 관리 점검 실태입니다. 본 사업은 유류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 등의 운수사업 종사자에게 유류세 인상액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24년도에는 택시 2억 4,600만 원, 버스 1억 2,400만 원, 화물 2억 3,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3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 삼척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15명이고 보유 차량 12대입니다. 24년 7월부터는 이를 2회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25년 4월 현재 등록 인원은 1,016명으로 이용 현황은 주로 병원, 쇼핑, 기가 등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호 의원입니다. 29쪽 먼저 볼게요. 공영 주차장 조성 계획에 그 남양동하고 당저동의 그 하이마트 뒤편하고 보상들은 다 이루어졌나요? 현재 하이마트 뒤쪽은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당저동 쪽은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그 관련 주민하고 접촉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가능하면 빨리 좀 해주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왕 할 거면 그죠? 그다음 지금 수원 삼척간 고속버스 일부가 네. 저기 솔비칭 그러니까 정찰하죠. 해변죠. 해변에 그죠? 예, 해변역에 예. 그죠? 그래서 지금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어르신들 그 시내버스 이제 무료잖아요. 네네. 우리가 다 시민들 세금이 네. 부담하는데 이제 택시 업계가 이제 그 제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원서 오는 차들 그 전에는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리면 택시를 타고 어딜 뭐 네. 솔비치를 간다든가 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한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이 줄어든다면은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 그게 복지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또 택시 업계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은 노인 버스 무료 운행 및 고속버스 간이 정차에 따른 손실분 보상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건 하는 방식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전에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오면은 택시를 타고 솔비치를 갔단 말이에요. 네. 해변역에 내리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택시비를 10,000원을 계산한다면은 인원이 나오고 그다음 노인들 우리가 무료 버스를 탑승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 인원을 계산하는 방식을 좀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택시 대수만큼 나누기를 해가지고 손실 보상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도 한번 손실 보상 제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저기 그 대형 주차장 그 공사 언제 합니까? 지금 현재 그 환경 용역하고 재평가 용역이 한 6월 말 정도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 완료 현황에 맞춰 갖고 지금 실시 설계 용역도 한 하반기에 이제 완료가 되면은 그때 이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돼야 되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 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자율감차 시행 택시 자율감차 사업 추진 현황에서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4대 감차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5년도 국비 지원 규모는 8대 수준에 지금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네. 5년간이거든요. 54대면.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이렇게 해보면은 연당 한 11대 꼴이 거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런데 2025년도 국비 지원 규모는 8대 수준에 불과하고 또 이처럼 제한적인 지원 규모로 매년 감차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혹 보완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국토도의 그 용역에 의해서 국토부 용역에 의해서 그 감차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한 거는 54대인데 실제로 저희 시가 54대를 다 감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뭐 그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감차를 하기 때문에
54대가 다 만족이 된다 그러면 감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그 택시 업계에서 감찰을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 54대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연도별로 몇 대를 감찰을 해야 되고 그 대당 한 대당 그 보상을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그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영역 실시 중이에요. 예. 그 용역이 7월 달에 마무리가 되면은 일단 그 버스 업체랑 그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어느 정도 감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차 비용을 이제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택시 업체에서 또 요구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 그거를 조금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법인 택시에서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이게 풀리는데 법인 택시에서 또 거부하거나 노하면 이게 사실 추진하기 힘든 상태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23년까지는 누적 54대 감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2024년은 단 한 대도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5차 택시 총량제 고시 지연이 원인이라면 시 차원의 선제 대응 또는 중장기 대응 계획은 미비했던 건 아닌지 어떻습니까? 중장기 대응이 미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네. 어쨌든 그 5년마다 감찰 계획을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네. 거기 때문에 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에 그 용역을 발주를 해서 네, 그 결과물이 올해 나왔고 네.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저희는 또 세부적으로 음, 연도별로 몇 대를 감찰을 해야 되는지 음, 그 감차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감차 비용도 얼마 정도 이제 뭐 그 23년도에는 저희가 대당 한 4,500을 비용을 이제 감찰을 보상을 해줬는데 지금 향후에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현재 용역 중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됐고요. 자율감차 이제 보상비는 지금 사업비가 1억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국비가 3,100만 원이고 시비가 이제 7,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이제 국비 미배정이라든가 단기 네. 변동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요. 네. 감차 속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거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지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지금 국비가 8대 분에 대해서 이제 내려온 거는 확정 내시가 아니고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가내시예요? 예. 예산을 세운 거고 네. 올해 8대가 그 감차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현재 7월 달에 저희가 용역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택시 업체하고 뭐 이렇게 그 회의도 하고 하다 보면은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8대는. 그러면은 올해 어려울 것 같으면은 올해 8대를 해야 되는데 2월 돼서 그 다음 해에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연도별로 저희가 음, 그 뭐 지금 현재 54대라고 했지만은 저희 시에서는 뭐 40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택시 업체와 이렇게 조율했을 때 택시 업체에서 40대를 다 못 받아들이겠다. 왜냐면은 저희가 보상한 그 택시 보상에 대한 그 비용하고 택시 업체에서 요구하는 비용에 대해서 조금 또 틀릴 수도 갭이 있으니까요.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분들이 이제 받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뭐 감차 대수가 정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뭐 연도별로 우리가 뭐 내년에 10대를 감찰을 하겠다 하더라도 이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택시 업체와 계속해서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시 업계와 이제 조율이 되겠지만 네. 이러한 감차비가 다른 인근 시군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4차 때는 네. 저희 시가 조금 더 보상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동해라 강릉이 우리보다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예, 하여튼 아무튼 그 현장에서는 고령 운전자 중심으로 자발적인 감차 희망자가 있겠지만 제도적 추진이 또 늦어 실제 감차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에서는 참여 희망 수요를 실시간으로 좀 파악하고 그에 맞춘 유연한 사업 집행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해도 법인 택시에서 감차를 또 안 할 수도 있고 네. 할 수도 있고 또 감차 비용이 또 안 맞으면은 또 딜레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사업 집행에 대해서 좀 네. 이렇게 추진력 있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감차를 원하는 운전자 수요가 많다면은 또 기존에는 선착순이나 신청 우선 방식으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차 말씀이십니까? 네네. 이제 운전자 감차를 원하는 운전자 수요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많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신청자 우선 순위로 했는지 기존의 선착순이나 신청 우선 순위로 했는지 어떻습니까? 예전에. 주로 이 감차가 개인 네. 택시에서 감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법인 택시에서 네, 감차가 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법인 택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서로 조율해서 이렇게 운영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연령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한 대기 순번제 도입은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이제 법인 택시에서 오케이 했을 경우 말입니다. 그러면 감차하는 분들이 신청이 많았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또 참여 희망자에게 사전 등록 기회를 주는 방식의 어떤 그 검토 여부도 운전자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감차 희망자를 사전에 모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연차별 감차 계획을 유연하게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법인 택시에서 받았냐 안 받냐 그게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법인 택시에서 받아들였을 경우에 시행돼야 할 부분이기도 하긴 합니다만 좀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장기 근속 운전자일 경우에는 감차를 희망했을 때는 가산점을 좀 줘서 네. 그런 분들이 좀 먼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은 아마 개인 택시 면허 같거든요. 네네네. 네. 지금은 감차에 따른 거하고 개인 택시 면허는 별도라고 봅니다. 네네. 감차가 지금 현재 저희가 54대가 그 도에다가 이제 올려 보냈는데 개인 택시 면허를 그러니까 54대보다 더 많이 55대나 56대가 감차가 된다 그러면은 그 54대 플러스 2대분에 대해서만 개인 택시 면허가 주어지지 네. 54대 이하로 감차가 되면은 개인 아. 택시 면허는 주어지지가 않거든요. 54대 이상일 때는 네네. 개인 택시한테 이제 네, 저희가 이제 뭐 아. 신청을 받으면은 개인 음. 택시 면허를 네. 이제 본인들이 원하면은 저희가 이제 신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럼 이 감차는 주로 이제 법인 택시죠. 거의가 법인 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택시인데 54대 이상을 수요했을 때 이제 네. 개인 택시한테 2대 이상의 정도가 개인 택시 혜택이 면허가 간다. 신규로 이제 신청자가 있으면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감차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어떤 뒷받침과 또 그거를 수여할 수 있는 타이밍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렇게 실질적인 감차 성과가 좀 일어나서 시민 이동 편이라든가 택시업계 안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또 이해되는 부분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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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2025년 건축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이며 19항목 중 1번 항목의 2025년 예산 집행 현황 및 신속 집행 추진 사항입니다. 예산액 107억 7,900만 원 중 23억 1,6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22%입니다. 신속 집행은 목표액 58억 6,100만 원 중 10억 7천만 원이 집행되어 약간은 저조하다 하반기에는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항목에서부터 19번 항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첫 번째, 두산 이브 민원 해소 사항입니다. 본건은 제3자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 점검 후 제출된 의견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수리수선 지원 기준 마련입니다. 도계 세럼 아파트의 수선 보수 비용 부담 개선 방향을 수립하여 입주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28페이지부터 46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10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1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엔 주택 개량 신축 4동이며 현재 행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10동 중 8동이 추진 중입니다.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2번 읍면동별 마을내관 신축 및 총괄 현황입니다. 신축사항은 갈천동 마을내관 한동입니다. 추진사항은 1층 연면적 99평방미터로 공정은 현재 97%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남았습니다. 보조금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준공하여 주민들의 단합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마을회관 총 174개소이며 근본 개보수 사업은 34개소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28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연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3번 건축허가 취소 및 반려 현황입니다. 2024년 4건, 2025년 3건으로 총 7건이며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처리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반려 사항은 없습니다. 31페이지 4번 무허가 불법 건축물 현황 및 조치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5번 공동주택 신축 및 허가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사업 승인 허가 처리된 단지는 8개소이고 대지 조성 사업 단지가 1개소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단지 1개소, 공사 중단 1개소, 미착공 4개소입니다. 사업 승인 인허가 처리 중인 단지는 2개소입니다. 단지별 세부 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6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기반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7개소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9개소가 완료되었고 26개소 공사 중 11개소가 미착공되었습니다. 연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7번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계읍 도계리 283-2번지 1호내 현 장미사택 부진에 공공임대주택 120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장미사택 세입자 40가구 중 39가구가 이주 완료하였습니다. 한 가구는 6월 말에 이주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 부지 및 주차장 부진의 건축물 해체를 위한 설계 용역 등 시행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조속한 공사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 44페이지 8번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 및 조치 결과입니다. 건축위원회 개최는 건축법 및 우리시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대한 건축심의,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전문위원회의 구조 안전에 대한 심의와 기타 관련 법령에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2024년 총 20회가 개최되었고 2025년에는 총 6건의 심의를 개최하였으며 건축물 해체 허가 심의 2건, 위원회 1건, 구조심의 분야 1건, 건축기획에 따른 건축계획 분야 2건이며 심의 결과는 3건 조건부 의결, 3건은 원안 의결로 처리되었습니다. 45페이지 9번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2024년은 11건으로 대부분 동지역으로 주 변경사항은 단독주택을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은 4건으로 동지역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1종,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46페이지 10번 주거급여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38억 900만 원으로 국비 80%, 도 12 각각 10%로 구성되며 수선유지급여는 81가구의 사업비 5억 9,500만 원으로 LH 강원본부에 위탁 협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 사업비 정산할 예정입니다. 임차급여는 월 평균 1,550가구에 대하여 매월 2억 5천만 원 가량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금 설명 쭉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이렇게 과장님께 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삼척의 그 마달리에 더 스테이가 지금 몇 가구예요, 거기가? 더스티 208가구입니다. 205가구 아닌가요? 205가구. 205가구. 205세대. 205세대. 그 허그 주택 도시 보증공사가 가지고 있잖아, 그죠? 예, 예. 지금 최초 가격이 그게 얼마였어요, 과장님? 공매 최초 국내 가격 최초 가격이 471억이 아닌가요? 416억으로. 약 한 뭐 400, 한 네. 70 그렇게 네. 됐는데 지금 몇 회차 혹시 유찰이 된지 혹시 아세요? 26회. 26회? 네. 그럼 그 가격이 얼마큼 떨어졌어요? 지금 146억으로 돼 있어요. 146억으로 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의 주거 정책이 청소년들 주거 정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정책이라든가 주거 정책의 지원 역할은 있지만은 우리 시가 하는 역할은 지금 없어 보이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은 우리 청년들이 월 100만 원에 임대료가 100만 원에 월 10,000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들이 정말 시급한 게 우리가 진짜 지역 소멸 지역으로도 지정이 됐잖아, 그죠? 우리 청년들이 주거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학업도 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자립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취업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내가 주거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느냐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가 매입하는 안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검토는 해봤습니다. 검토는 해봤는데 네. 그게 지금 사실은 공매가가 146억이지만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의계약해서 뭐 사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채권액이 또 있습니다. 은행에 빌린 채권액하고 유치권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하려 그러면 한 최소 200억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게 지금 공매 최저 이제 수익액 올라온 거는 146억이지만 그것만 갖고 하면 뭐 그거 저희들도 이제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기타 사업비가 추가로 한 좀 많이 한 4,500은 더 들어야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거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런 검토가 좀 되었습니다. 그죠. 네. 일단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시가 주택 특별 회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시가 행정 재산으로 주택을 안 가지고 아파트를 안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도 그렇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새로운 아파트를 주택 특별 회계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허그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잖아, 그죠? 이게 보증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물론 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잘 이렇게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이게 우리 청년들의 주거 정책이 얼만큼 심각한가.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한 3년이나 4년이 그 청년들이
어느 정도 약간 기반이 조금이라도 되면 바로 또 다음 청년들한테 넘겨주고 그 청년은 이제 성장해 나가잖아, 그죠? 네. 그런 과장님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죠? 과장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 정책이 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과장님, 저기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추진요. 네, 네. 지금 또 저기 사업 기간이 또 2년 또 늘었어요. 그죠? 사업 기간이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26년 말로. 26년이었죠. 말로, 예, 그런데 예. 지금 2028년 8월 30일로 또 늘었단 네, 말입니다. 네. 이 부분 네. 지연되는 사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그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세입자가 바로 이제 다 보상받아서 나갈 줄 알았는데 네. 세입자 한 분이 좀 어려운 분이 있어갖고 그 세입자 한 분을 이제 강제로 하는 거를 수용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게 기간이 조금 길었는데 최근에 그 세입자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LH하고 강원본부하고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 하면서 같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늦은 이유는 그 세입자분이 이제 완만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 줄 알았더니 좀 몇 달이 걸려서 도저히 안 돼서 강제 수용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민원은 그러면 해결된 셈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2026년 말까지였다가 2년을 더 딜레이한 이유는 그 예를 가지고 설득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전에는 이제 의회 자료 제출할 때 빨리 하려고 26년쯤에 연말에는 좀 하려고 조금 원래는 LH에서는 한 27년까지는 계획은 했는데 네. 저희들이 시에서 욕심이 나다 보니까 빨리 착공하고 뭘 하고 싶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세입자가 좀 늦게 나가고 네. 저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한번 늦춘 상황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질타를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또 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유는 되긴 되겠지만 그 이유로 인해서 2년이 더 딜레이된다는 거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해요. 네. 지금 폐강 지역 사업단에서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의 총 사업비가 354억인데 지금 2023년에서 2027년까지 한다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파트 120세대를 짓는데 지금 10년 가까이 지금 2028년 10년 가까이 들어요. 이거 네. 누가 이해하겠어요? 예,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단지 공공임대형 아파트 한 동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도계가 폐강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직면하는 정주 붕괴 위기에 대한 유일한 대응 수단이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건축가에서 지금부터 강한 의지를 갖고 모든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병행 추진을 하면서 네. 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정말 질타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앉아보세요, 과장님. 누가 질의하신다 그랬어요? 네, 들어가셔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3일 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